어제 구미 금호공대 학생들을 태우고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일부 구는 고령 인구가 40%에 가깝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이 복잡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권 교체 등이 큰 변수입니다. 대구 대명동 공연문화거리에 소극장이 속속 들어서 공연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내일까지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부터 이어지던 비는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쳤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처럼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요. 또 하늘 표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잇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과 내일은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8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다소 오르겠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맑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대구의 4개 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북은 더 심각해서 의성과 군위 등 일부 구는 고령 인구가 40%에 가깝습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대구의 인구는 246만 6천 명입니다. 나이 분포도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41.9세로 5년 전보다 3살 정도 많아지며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구군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중구와 서구, 남구, 동구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입니다.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남구, 동구 순이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 중구, 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가 많다는 뜻인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곳은 달성군, 수성구, 북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의 고령화 수준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말 기준 경북 인구는 268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7.8%로 이미 고령 사회인데 5년 전 15.8%보다 2%포인트 높아져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38.2%나 되고 군위 37.5%, 영덕, 예천 34.3%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나마 젊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7곳군이었고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의성군,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군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해 대구의 인구는 5년 전보다 1%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수선한 탄핵 전국 속에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권 교체 등 변수가 적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신청을 4월 말까지 끝내야 돼 앞으로 남은 2달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예산의 성격과 규모 등이 출렁일 수 있어 시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은 완전히 세력이 확 바뀔 건데요. 자치단체에서 국비 확보를 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원래대로 올해 말 대선이 치러지면 자치단체들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시도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내년도 국비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을 담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 하는 건 거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안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계속 사업을 위기로 잡죠. 대구 경북이 그동안 추진해온 예타 대상 사업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원래 작년 때 예타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속 예타가 지금 미제 나가고 있거든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 기획재정부 핵심 라인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안 모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대구 경북의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제 구미 금호공대 학생들을 태우고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대학생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버스가 제방 언덕에 비스듬히 걸쳐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창문은 모두 깨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북단양 나들목 인근에서 대학생, 신입생 등을 태운 45인승 전세 관광버스가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 관광버스는 50m에 걸쳐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고 이 제방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버스기사 62살 이모 씨가 숨졌고 강원도 원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경북 구미 금호공대 신입생 등 4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또 운전하는 사람만 버스에 낑겨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를 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약한 20여 명은 귀가하는 등 모두 안전벨트를 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전벨트 매죠, 학생들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지금 많이 학생들 부상이 적었고요.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구 대명동 공연문화거리에 울들면서 소극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연극을 볼 수 있는 공연거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공연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새로 문을 연 소극장에서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100여석 규모의 작은 극장으로 무대와 객석이 맞닿아 있습니다. 객석 어디서든 배우들의 작은 표정,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갖고 있는 기라든지 관객들이 갖고 있는 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소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연들은 관객들과 같이 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명 공연 문화거리 집적화 사업으로 올 들어서만 4개 소극장이 문을 열어 이곳에 자리 잡은 소극장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극장 특성상 연극과 무용, 실험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해 서울대학로에 버금가는 공연 문화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뮤지컬과 오페라 같은 대형 공연에 여러 장르의 소규모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공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 오셔서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대구가 그야말로 오페라, 뮤지컬, 연극까지 그 공연 중심 도시로서 이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낼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 공연장뿐만 아니라 소극장도 대폭 늘어나면서 공연 중심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마네 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자 경상북도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독도 수호 범국민대회를 열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고시와 일본 내각 관료들의 입단 망언 등 연초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억지 주장이 한층 더 노골화되자 그동안 도내에서 규탄 행사를 해온 경상북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독도 수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잘못 배우고 있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도 펼쳐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전하는 독도 관련 메시지와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 도로명 주소 제막식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뜸만 생기면은 이러한 야욕을 멋짐없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일본에게 경고를 합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도는 평화 걷기를 하며 인간띠를 연결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독도와 인접한 울릉군에서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나를 폐기하자는 범도민 규탄 결의대회가 열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목소리에는 광복회 경복지부도 동참했습니다. 광복회 경복지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2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이 날짜에 맞춰 일본은 지난 2005년 지방의회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고위 관료를 참석시키면서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침략적 의도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야욕을 품고 다케시마 나라를 지정해서 우리 영토를 고의적으로 뺏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광복회는 특히 일본의 2014년부터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왜곡 교육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독도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복회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항해 경상북도 의회가 지난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정부의 양곡 정책도 실패하면서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및 매입을 위해서 쌀 농가에게 우선 지급했던 자금까지 환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지난해 생산된 쌀가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쌀 정책이 실패하고 국내 시장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사이 22%나 쌀값이 떨어졌고 30년 전과 비슷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경주 지역에만 40kg들이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고 2010년 이후 경주 지역 농협의 누적 적자가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30년 전에 쌀값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경주시에 보관하고 있는 벼만 해도 한 80만 가마 정도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 최대 쌀산지인 경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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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전국 쌀농가에게 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97억 원을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할 계획인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 취한다면 농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가 강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쌀 경작 거부 운동까지 벌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 대책으로 국가 수매제와 함께 수매 가격 상한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안동도심 성당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밀집된 곳에 종교타운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봉사와 기부의 중심지가 되고 도시 재생도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구도심 화성동과 목성동 일대에는 종교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성동 주교자 성당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주임 신부로 첫 사목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안동교회는 경북 북부 지역 개신교의 효시로 예배당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대원사는 1923년 세워진 뒤 6.25 때 훼손됐다 중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또 유불선을 합친 신흥종교인 성덕도 책임교화원, 유교회관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별 대표 미니어처와 상징물, 공연 무대와 스탠드, 휴식 공간 등을 갖춘 화성공원과 목성공원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이 일대가 종교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 없이 어쨌든 각자의 그 사명들,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서로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동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종교타운을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며 경관 개선에 따라 도시 재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기부나 봉사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고 테마 관광지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의 종교문화공원, 미국의 홀리랜드처럼 종교를 활용한 공원이나 마을들이 이미 만들어져 사회 통합은 물론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을 60개 중고등학교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8개 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내 대안교실은 별도의 학급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무기력 해소, 자기 성찰 등의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억 원을 지원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를 1년에 2차례 실시해 모범 사례와 고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 이송돼 지난 3일 폐사한 호랑이 금강의 4인은 만성신부전 요독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학교의 부검 결과 최종 사인으로 판명된 만성신부전 요독증은 식욕부진과 구토, 위장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전의 동물원에서 이송된 수컷 호랑이 금강이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이송된 지 9일 만에 병으로 폐사했으며 수목원 측은 폐사된 호랑이를 박제로 만들어 보관 전시할 계획입니다. 달구시가 오늘 오전 8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지역국회의원 8명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전 10시부터는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역국회의원 4명과 정책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와 정책간담회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여당과 야당의 정책간담회가 따로 진행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88% 오르고 경북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9% 올라 전국 상승률인 4.94%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승률 대구 8.44%, 경북 7.99%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또 수성구가 수성의료지구와 3호선의 영향으로 거래가 많아 8.4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영덕 11.8%, 예천 11.7%, 군위 10.8% 등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달 28일까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창업과제 2차 신청을 접수합니다. 창업과제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7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29억 원의 예산으로 과제당 총사업비 80%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와 평가 시기를 4회로 확대하고 수출 잠재력 평가 항목을 대폭 상향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던 비는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쳤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처럼 비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요. 하늘 표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잇따라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정도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8도, 안동 7도로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다소 오르겠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와 영천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8도를 밑돌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0도, 김천 영하 1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기온은 0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안동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모레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